간 이식 캠페인 현장 한가운데에서 낡은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마이크를 빼앗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는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화면에는 재단이 후원한 기부 행사 사진들이 줄줄이 흘러가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 제 남편을 죽게 만든 회사 이름도 같이 올려도 됩니까? 조용하던 홀 안이 산산이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바라본 쪽에는 마이크를 움켜쥔 정순이가 서 있었어요.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그 장면이 세상에 터지기까지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전 밤 국밥집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난 뒤에도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고 주방은 김이 자욱했죠. 지은호가 손을 헹구고 나오는데 창고 쪽에서 둔탁하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강호, 또 뭐 엎질렀어. 나 오늘은 안 건드렸거든. 툭툭 대꾸하면서도 둘은 동시에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종이 박스 하나가 찢어진 채로 바닥에 엎어져 있었죠. 바닥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이게 뭐야? 지은호가 허리를 숙여 한 장 집어들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움찔했죠.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맹 계약서. 그리고 그 밑 굵은 회사 로고. 박성재의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건 그냥 오래된 서류 아니야? 지강호가 대충 치우려 손을 뻗었다가 한 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보증인 정순이. 엄마 이름인데 장난해? 그때 창고 문 앞에 서 있던 순이가 낮게 말했어요. 그거 건드리지 마라.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순이는 어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랑 전혀 달랐어요. 다 다른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엄마, 잠깐만. 이게 뭐야? 그냥 옛날 일이다. 옛날 이야긴 맞겠지. 근데 이러고 우리 다 아는 그 회사잖아. 강호야, 맞지? 지강호가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는데 그게 왜 여기 있냐고. 순이가 마지막 장까지 모아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손길은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만지는 종이가 아니라는 듯이. 엄마, 숨길 거면 이렇게 대충 숨기진 않지. 창고 박스 안에 처박아 두는 게 뭐야? 이거 일부러 남겨둔 거 맞지? 지은호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순이는 아이 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툭 하고 턱으로 식탁을 가리켰어요. 일단 앉아라. 오늘은 밥보다 이게 먼저다. 셋이 맞은편에 앉자 순이가 파일을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 둘째 장, 날짜와 금액, 위약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이 계약,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 맺은 거다. 아빠 가게 그때 그래, 그 잘 나가던 고깃집. 하루아침에 간판 내려야 했던 그때. 순이가 손등으로 미간을 한번 눌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죠. 내 아버지 장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지. 줄 서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저 회사에서 찾아왔어. 같이 하면 지역 브랜드로 키워주겠다더라. 본사에서 고기도 떼어주고 판촉도 도와주고 그럴싸했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자는 잔인해졌어요. 재고 전량 가맹점 부담, 일방 해지 시 위약금, 본사 손실 발생 시 보증인 연대 책임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죠. 근데 엄마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지강호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떨어졌어요. 순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도장 3개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 이름, 회사 직인, 그리고 보증인. 그날 나도 같이 도장 찍었다. 내 아버지가 손 떨려서 못 찍겠다고 해서. 당신이 대신 찍어줘라. 당신이 찍으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다가
아빠 죽고 우리 집 무너진 거야. 그 계약 덕에 버틴 것도 그 계약 때문에 끝장난 것도 맞다. 순이가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처음엔 이거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서 당장 찢어버리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안 버려지더라. 그래서 상자 맨 밑에 넣어놓고 가끔씩 꺼내봤다. 내 죄목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지은호는 손등을 꼭 쥐었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 집 망한 거 진짜 저 집 때문이야? 남 탓만 하고 싶진 않다. 내 아버지가 욕심낸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지. 힘 있는 쪽은 자기한테 불리한 조항 하나도 없이 도장 찍었고, 우린 끝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 찍었다는 거. 순이가 파일 안쪽에서 다른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손때가 잔뜩 묻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이건 뭐야? 그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냐. 그 중에 회사 쪽에서 온 사람이 있어. 양보가 아주 번쩍거리는 놈이었지. 봉투 하나 내밀면서 하던 말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다. 지은호가 수첩을 펼쳤어요.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장례식장 컨벤션 3층 오후 3시 40분쯤 회사 사람 흰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봉투 주면서 한 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오늘 일은 다 잊으시라.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옆에는 눈물인지 물방울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런 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너희 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잖아. 거기다 이 얘기까지 올리면 숨 쉴 구멍이 아예 없을 것 같더라. 순이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나 혼자 안고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강호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엄마, 진짜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저 집은 회장이 재단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뉴스에 나와서 생명 나눔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집이 덤빈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내 말대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게 좀 그렇지. 근데 강호야. 순이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이 단단했어요. 나는 이제 편한 인생은 이미 놓쳤다. 남편 보내고 가게 날리고 빚 갚으면서 살면서 편하자는 선택은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 정도는 억울하다는 소리라도 한 번 해볼 거다.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순이가 크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 옆에 법이랑 회사 돌아가는 거 좀 아는 선배 있지 않냐? 이름이 뭐였더라? 이지혁. 그래, 그 친구. 순이가 딸을 바라봤어요. 지은호 얼굴이 벌개졌다가 바로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 선배한테는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그러니까 더 좋지. 어디 가요? 이 일은 감정 섞이면 더 잘 파고드는 법이거든.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식당 불을 전부 끄고도 지은호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휴대폰 화면 속 이지혁 선배 이름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이 선배한테까지 기대는 거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이 판을 읽어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잖아. 손가락이 몇 번이나 뒤로 가기 버튼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메시지를 썼어요. 선배,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 되세요. 엄마 일이랑 제가 혼자선 감당 안 되는 얘기 좀 있어서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답장은 빨리 왔어요. 내일 밤 식당으로 갈게. 오래 걸려도 되냐? 네, 오실 때 선배 배고프게 오지 마세요. 오늘 메뉴 소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더 궁금한데. 알았어. 배 조금만 채우고 갈게. 다음 날 밤 식당에 손님이 빠지자마자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오랜만이다. 지역은 예전보다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AP 쪽 인수건이 엎어지면서
밤낮 없이 분석 자료를 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앉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했냐? 나 오늘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어요. 식탁 위에 파일이 올라가자 공기는 확 바뀌었죠. 지혁 씨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순이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지혁도 허리를 숙였어요. 지은호 엄마입니다.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는 짧게 끝났고 바로 서류가 건네졌어요. 읽어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지혁은 계약서를 빠르게 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표정 변화 없이 조항만 따라 내려갔지만 중간쯤부터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어요. 이 조항 가맹점이 떠안는 재고 비율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를 때였죠. 그냥 성공한 회사에서 같이 해준대요. 남편분 잘하시면 금방 본점 내실 거예요. 이 말만 믿고 도장 찍은 거니까요. 마지막 장에서 지혁의 손이 멈췄어요. 보증인 정순이. 예, 제가 찍었습니다. 지혁이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직업적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봐왔지만 실제로 이 계약 때문에 한 집안이 무너진 사람을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이 계약 제가 봐도 과도합니다. 악질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문제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거죠. 맞아요. 시효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걸로는 크게 흔들기 어렵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혁이 시선을 내렸어요. 손바닥만 한 낡은 녹음기였어요. 작동은 합니까? 배터리 바꾸니까 켜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회사 사람 얘기겠는데 못 견디겠어서 손에 쥐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몇 마디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이만큼 넣어드리는 거 회사에서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애들 앞길 생각하시면 오늘까지 있었던 일은 그냥 묻고 가시는 게 서로 좋죠. 한 문장이 끝나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죠. 이건 뇌물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입 닫아달라고 돈 쥐어준 거니까요. 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회사 이름 제가 아는 곳입니다. 예전에 AP에서 인수 검토했다가 접은 유통 계열사랑 연결된 데예요. 박 회장님 쪽 계열이고요. 지은호가 숨을 멈췄어요. 선배가 말한 그 꼬여있는 유통구조 하던데요. 다른 건 자료로만 접했는데 이 집은 얼굴을 봐버렸네. 잠시 날카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순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집이 이걸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혁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와 계약서를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기대하는 만큼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 시간 오래 걸리고 중간에 합의하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이 당신들 사생활까지 파헤칠 수 있어요.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못 버틸 건 다 겪어봤습니다. 남편 보내고 빚 독촉 견디고 애들 굶는 거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든 숨지 않을 겁니다. 지은호도 지역을 똑바로 봤어요. 선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이거 꺼내는 거 보고 처음에는 겁이 더 컸어요. 그냥 또 묻고 사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평생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서 사는 거. 한 번 말을 꺼내자 멈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가져온 거예요. 선배는 판 있는 거 잘하잖아요. 저 대신
어디를 어떻게 치면 되는지 봐줄 수 있냐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지혁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괜히 소주 한 잔씩 마시며 버텨온 몇 년이 떠올랐어요. 기업 인수, 조정, 구조 조정. 늘 누군가의 삶이 숫자로 바뀌어 있던 판이었죠. 이 집이 이 싸움에서 얻는 이득은 뭔지, 잃을 건 뭔지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도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순이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은호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뭔데요? 이 싸움 그냥 회사 한 군데 박살내고 끝나는 수준 아닙니다. 의료재단, 병원, 박 회장님 이미지, 그 주변으로 돌아가는 돈까지 다 건드리게 될 거예요. 지혁이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 성재, 제 친구입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더 내가 해야 할 일 같네요. 다음 날 오전 AP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왔냐? AP 회장은 늘 그렇듯이 넉살 좋은 얼굴로 반말을 던졌어요. 예, 회장님. 지혁이 서류철을 올려놓자 회장이 손쉽게 집어들었어요. 또 박 회장 내 얘기냐?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인수 검토했던 유통계열사 기억하시죠? 그 정신 나간 계약 구조 짜놓은데. 예, 거기서 이런 계약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빛이 변했어요. 이게 계약이냐 약탈이냐. 이 조항 쓴 놈, 눈 좀 보고 싶네. 그 조항들 때문에 망한 집이 있습니다.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아가셨고, 부인은 국밥집에서 아직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고요. 지혁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낡은 소리 속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는 것도 회사 입장에선 큰 결단입니다. 아이들 생각하셔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이 제일 사람 목 조르더라. 지금 이 회사 박 회장님 재단이랑 엮여 있습니다. 의료재단 쪽 돈이 이 계열사랑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이 있고요. 간 이식 캠페인으로 이미지 쌓는 판에 옛날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회장이 말끝을 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포장지가 통째로 찢어지겠지. 잠시 정적. 회장이 꼼꼼하게 서류를 다시 훑어보고 나서 물었어요. 그래서 넌 뭘 원하는 거냐? 저 집 목줄만 살짝 당겨놓고 우리 쪽에 유리하게 쓰자는 거냐? 아니면 아예 골병 들게 만들자는 거냐? 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어요. 둘 다요. 둘 다. 회장님 몫과 유가족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이걸 지렛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집이 다시는 이런 계약 못 쓰게 만드는 선까지 가고 싶습니다.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너 예전 같으면 이런 감정 섞인 얘기 안 했을 텐데. 저도 요즘 좀 변했나 봅니다. 잠시 후 회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재미있겠다. 회장님, 어차피 의료 재단건으로도 저 집이랑 엮이게 생겼었어. 간 이식 캠페인, 이식 대기자 리스트 투명성 문제 요즘 기자들이 급스하오야. 타이밍이 딱 좋은데? 지혁이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지혁이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하십시오. 내 친구, 박 회장 아들.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놈은 내가 직접 데리고 와라. 어느 편에 설 건지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해야지. 그 정도 예의는 지켜라. 한편 같은 시각 고성이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재검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요. 수치가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좋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몸 안에 폭탄이 여전히 달려 있다는 뜻이네요. 사모님,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희가 의사의 말을 잘랐어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을 내 아들 간 바꿔 끼운 사람한테 들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의사가 눈치를 봤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좀 더 자주 검사하면서 경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2식 후보자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희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후보라면 벌써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거실에서 성희를 불렀어요. 엄마, 왜 나 검사 결과 요즘 계속 애매하다 그러지?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신 거지. 괜한 걱정은. 엄마, 우진이 식탁에 설계도 같은 걸 펼쳐놨어요. 자기 간 상태와 수치 변화를 직접 그려본 그래프였죠. 맞다. 내가 내 상태를 모를까봐. 성희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검사 주기가 평소보다 2배로 늘었다. 이식 관련 컨퍼런스에 엄마가 직접 참석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보다 엄마한테 먼저 자료를 보내고 있다. 이 정도면 뭔가 만들고 있는 거지. 내 몸이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르니까 미리 안전장치 만들어 놓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우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몰래 연락 돌린 사람 혹시 은호지? 성희 손에 들린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나 그 애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사람이야. 요즘 병원에서 특이 케이스로 보는 환자 얘기하는데 나 뭐 모를 것 같아. 똑같은 혈액형, 체격, 유전형 비슷한 사람. 그리고 엄마가 요즘 유난히 잘해주는 우리 동네 카페 사장님. 너무 티난다고. 성희가 시선을 피했어요. 너 너무 멀리 간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간 거 아닌가.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 쪽으로. 우진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 나랑 유전자 엮인 사람 엄마 쪽에 또 있지. 잠시 정적. 성희는 결국 인정하듯 낮게 말했어요. 그래, 있다. 은호야? 성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답이었다. 엄마,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너까지 흔들릴까 봐. 너는 그냥 엄마가 살려낸 아들이면 됐는데. 거기까지 알면 내가 또 멋대로 희생하려 들까 봐. 우진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나 멋대로 희생하는 스타일 아니야. 오히려 반대지. 그래서 지금 말해줄게. 그 애간 나 안 받을 거야. 성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받으랬다고 벌써 거절부터 해.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엄마가 이미 마음의 결정은 했잖아. 그 애라면 써도 된다고.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그 애랑 오랜 친구다. 내 병 때문에 그 애 인생까지 몸에 흉터 남기게 만드는 건 그 정도로 나 위대하지 않아. 엄마가 나 보고 살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엄마, 이제는 다른 사람 인생도 좀 살게 놔두자. 다음 날 우진은 지은호를 불러냈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는 이미 본 바람이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오빠, 얼굴이 좀 말랐네요. 너도 살 빠졌다. 국밥집 일이 힘든 거냐? 우리 집 때문에 힘든 거냐? 반반이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때는 서로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서로를 조심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나 요즘 검사 많이 받는 거 너도 대충 들었지? 네, 성희 씨가 가끔 이야기하셨어요. 괜찮다 그러던 그냥 재검해보자고만 하셨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재검 얘기 나올 때마다 내 이름도 같이 나온다. 제가요? 그래서 미리 말하러 왔다. 혹시라도 엄마가 너한테 달리 붙어서 설득하러 오면 내 말 먼저 생각해. 우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내 간 안 쓸 거다. 애초에 그렇게 흘러가게 안 둘 거야.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빠, 저는요.
은호야. 우진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너 착한 척하면서 남 도와주는 스타일 아니잖아. 남 도와준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야. 칭찬 같기도 하고 악담 같기도 하고요. 둘 다 맞으니까. 잠깐 침묵. 우진이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엄마가 내게 뭔가 제안하든 부탁하든 그거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집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너를 보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 그때 나 생각해 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오빠는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 손을 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못해.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안심돼요. 누가 뭐래도 제일 큰 피해자는 오빠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지. 그래서 적어도 그 피해에 너는 끼워 넣고 싶지 않은 거다. 며칠 뒤 도심 카페 한쪽 구석. 지혁과 박성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야,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해? 고백받으러 가는 사람 얼굴인데. 너한테 고백은 2번 다시 안 한다. 한 번은 했었냐? 회사 얘기다. 이 병신아.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둘은 오래된 친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웃음이 길게 가지 않았어요. 지혁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성재가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둬들였죠. 또 무슨 자료냐? 우리 집 욕하는 기사야. 내 아버지 회사에서 옛날에 쓴 계약서다. 옛날, 언제 적어?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성재는 알아봤어요. 회사 로고, 계약 구조, 담당자 이름. 잠깐만, 이거 우리 회사 매뉴얼에도 안 남아있는 방식인데. 어떻게 구한 거냐?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이 계약 때문에 가게 날리고 남편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집. 요즘 국밥집 하고 있다. 성재가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확실히 손이 멈췄어요. 보증인 정순이.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이름이 익숙해서였죠. 지은호 어머니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거 진짜야? 서명 고장, 당시 회계 기록까지 다 확인했다. 지혁이 조용히 한 페이지를 짚었어요. 여기 영업 담당, 이름 봐. 성재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네. 그래, 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다. 잠깐의 공백 뒤 성재가 낮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숨 넘어가는 소리에 가까웠죠. 야, 장난이라고 해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사업한 사람 아니라고 맨날 내 앞에서도 떠들었잖아. 나도 그 말을 믿었지. 근데 서류는 다르게 말하네. 성재가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건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혁이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이 계약 피해자 집 딸이 누구냐면 지은호다. 성재는 의자 등받이에 툭 기대더니 그대로 고개를 감췄어요. 와, 진짜 미쳤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나 뭐 되는 거냐? 좋아하던 사람 인생 박살낸 집 아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집이 한 짓에 최소한 브레이크라도 걸어보든지. 간 이식 재단건, 이 계약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넌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선택 안 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나 이거 알고도 입 닫으면 그냥 평범한 재벌 2세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신 은호 옆에서 평생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겠지. 정곡이었어요. 너 끝까지 좋아해도 상관없다. 근데 최소한 내 집 때문에 또 누가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한참 후 성재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
아버지한테 한 번은 물어볼 거다. 이 계약 진짜 알고 찍은 건지. 그 대답이 어떤 쪽이든 내 인생은 바뀐다. 어차피 이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성재는 서류를 다시 밀어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려는 건데. 의료재단 공개 행사 잡혔지. 간 이식 캠페인? 병원, 재단, 언론, 박 회장, 내 어머니. 다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거기가 제일 좋은 무대다. 성재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너다. 판 깔아놓는 거 보면 미쳤다니까. 같이 미쳐줄래? 어차피 나도 이미 반쯤 미쳤지. 행사 전날 밤, 작은 식당 뒷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혁, 지은호, 정순이, 우진, 그리고 성재까지. 정리하면요. 지혁이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순이 이모님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과 계약 과정을 직접 말합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을 틀고 봉투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이 재단과 당시 계열사의 돈 흐름을 엮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혁이 우진을 봤어요. 의료윤리 쪽 증언을 우진이가 합니다. 갑자기 존댓말한다. 증인 모드라서 그렇다. 모두가 피식 웃었어요. 짧은 웃음이었지만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나 여기서 우리 집 얘기도 한다.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식받았던 과정, 재검받으면서 이상했던 부분, 엄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나도 나갈 거야. 성재가 느닷없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걸 개인적인 흑역사처럼 덮으려고 할 거다. 근데 이건 회사 공식 역사다. 누가 도장을 찍었고 누가 그걸 묵인했는지 직접 말할 거야.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되지. 근데 은호야. 성재가 멋쩍게 웃었어요. 나 너한테 뭐라도 갚고 싶다. 사랑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으로서. 순이가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에 들어오는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된 놈들처럼 되지는 말자. 거짓말로 사람을 조종하고 약한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고 돈으로 입 막는 짓.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자.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는 간 이식 희망 캠페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무대 양쪽 스크린에는 재단 홍보 영상이 계속 재생됐고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 고성희를 소개했죠.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새 간, 새 삶을 선물하기 위해 바로 그때였어요. 그 새 삶이라는 게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렀어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가져온 거라면 그걸 선물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모두가 돌아본 자리에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쥔 정순이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 대신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쓰던 굳은 살이 남아 있었죠. 저는 이 회사와 재단이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었는지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사회자가 급히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우진이 슬며시 옆을 막았어요. 발언권 드리시죠. 곧 법원에서도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우진의 명함을 본 사회자가 잠시 얼어붙는 사이 순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 재단이 자랑하는 성장 신화의 밑거름처럼 쓰이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뒤쪽에서 지역이 신호를 보냈고 AP 쪽에서 미리 연락해 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저는 이 회사 계열 유통사의 가맹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어떤 뜻인지도 모른 채요. 그리고 몇 달 뒤 가게는 빚더미가 됐고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이 회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이가 시선을 객석 한쪽으로 돌렸어요. 거기 앉아있던 고성이와 박진석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검은 봉투를 건네면서 그러더군요. 아이들 앞길 생각하시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시죠. 남편이 남긴 빚만큼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입 다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호란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증거 있으십니까? 어디선가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있습니다. 지혁이 앞으로 나왔어요. 스피커에 녹음 파일이 연결되자 낡은 잡음 뒤로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아이들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조금은 변형된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유가족의 침묵을 돈으로 사겠다는 제안. 지금 들으신 목소리 주인공이 당시 이 회사 영업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성재가 무대 앞쪽으로 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높이 들었어요. 이 계약서 맨 아랫줄에 찍힌 도장, 제 아버지 회사 직인입니다. 박진석 얼굴이 굳었어요. 성재야, 여기서 이럴 일 아니다. 내려와, 아버지. 성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늘 직원들 밥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누군가 밥줄을 잘라야만 우리 회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 잘린 밥줄 끝에 있던 사람이 저기 서 있는 아주머니 가족이었고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사업하다 보면 누군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걸 다 우리 탓으로 돌리면 누가 망해야만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탓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성재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제 아버지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세운 재단이 생명 운운하려면 최소한 과거에 밟고 지나간 사람들 앞에서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성이가 나섰어요. 지금 이 자리는 무거운 과거사를 들춰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병원과 재단이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모님, 우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입니다. 간 이식으로 살아난 사람. 혼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진의 이름과 얼굴은 의료계 기사에서 몇 번 다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재단이 가진 실력도 알고 의료진의 헌신도 압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환자의 목숨을 숫자처럼 다뤄야 하는지. 우진이 객석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서 그만해라. 나는 엄마가 사람 살리고 싶어 했다는 거 믿어. 근데 엄마가 이번에 하려던 일은 누군가의 간을 가져오는 방식부터 잘못돼 있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제2식 후보자를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람 주변 상황까지 계산했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날짜가 머릿속에 적혀 있었죠. 그날이 오면 이 사람 간을 쓰면 되겠다고. 우진이 지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호는 그대로 굳어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대상이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숨죽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 엄마가 옛날에 이런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는 죄책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간까지 얹으려고 하셨죠. 엄마, 나는 이제 그 방식에 같이 서 있고 싶지 않아. 성희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까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엄마 버리자는 게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믿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지.
누군가의 침묵 위에 쌓은 기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운 캠페인. 그런 건 이제 멈추자. 뒤쪽에서 지역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자료는 당시 계열사와 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입니다. 약탈적인 계약으로 얻은 수익 일부가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선의만으로 쌓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AP 회장 쪽에서도 준비해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행사는 더 이상 재단 홍보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재벌가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뒤집는 공개 청문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뉴스는 연일 시끄러웠어요. 갑질 계약으로 재단 키운 재벌가, 장례식장 봉투와 침묵의 대가 같은 제목들이 포털 메인을 도배했죠. 박진석은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공식 발표문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퇴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다들 알았어요. 밀려난 거라는 걸. 고성희는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됐어요. 법적 처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카메라 앞에서 기부의 아이콘으로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우진은 이식 대기자 리스트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도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도 아닌 상태였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나 이제 그냥 숫자 하나로 줄 서 있으면 된다. 누군가의 계획표 맨 위에 이름 올라가는 거보다 100배 낫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오빠 인생 드라마에서 다큐로 바뀌는 중이네요. 너는? 저요? 이제 우리 집 이야기를 드라마로 팔아먹을 생각입니다. 진짜 작가 할래? 아니요. 국밥집 이세로도 할 일이 많아서요. 낮에는 카페, 밤에는 국밥집. 둘은 그렇게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은 다시 편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죠. 성재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너 우리 집 이름 달고 다니기 싫으면 나가 살아. 박진석이 그 말까지 하고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힘도 명분도 없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짐을 싸서 나오는 날 지역이 픽업을 나왔어요. 야, 우리 집에 들어와. 너네 집은 사람 너무 많아. 내 엄마, 나 사위로 점 찍으신 눈빛이라니까. 누가 널 사위로 골라. 허세 좀 줄여라. 그럼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알아볼게. 어디로 가려고? 은호 누나 식당 근처. 지역이 비웃었어요. 와, 대단한 속죄 방식이다. 매일 같이 짝사랑 상대 얼굴 보면서 사는 걸 자기가 벌로 택하네. 야,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상한데. 그냥 밥이 맛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 그렇다 치자.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오히려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그 집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그게 자기 집이 무너뜨렸던 집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순이의 식당은 한동안 방송에 자주 나왔어요. 재벌 갑질 폭로한 국밥집, 계약서 대신 국자로 싸우는 엄마 같은 자극적인 자막이 붙기도 했죠. 처음엔 그런 타이틀을 볼 때마다 기분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말들이 조금씩 순위를 바꿔놓았어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도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렸어요. 오늘 국밥 먹으면서 이상하게 위로받고 갑니다. 어머님, 그때 도장 찍으신 것도 분명한 잘못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 밥 먹이고 진실 말하는 것도 큰 용기예요. 그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순이가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지던 돌멩이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지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은 숨 막히는 꿈 덜 꿔요? 완전히는 아니야.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내가 그날 도장만 안 찍었어도 하는 생각에만 매달려 있진 않다. 이제는 내가 그 도장 때문에
짊어진 짐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까. 그게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더라. 지혁과 지은호 사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호칭은 선배와 후배였지만 서로한테 기대는 무게가 달라졌죠. 어느 날 밤 장사를 끝낸 뒤 둘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선배. 그날 엄마랑 저 서류 들고 선배한테 찾아간 거 있잖아요. 그게요. 제 인생에서 제대로 잘한 선택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지혁이 웃었어요. 나머지 둘은 뭐냐? 엄마 편 들기로 한 거. 그리고 선배 좋아하게 된 거요. 잠깐 정적. 골목 가로등 불빛이 둘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겠네. 어떤 책임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 꼬일 때마다 같이 꼬여주는 책임. 지은호가 피식 웃었어요. 선배는 이미 판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구경만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같이 맞는 사람. 어휴, 손해보는 장사네. 선배 손해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이 판은 이상하게 손해 같지가 않다.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지은호가 문득 물었어요. 선배, 우리 집 이제 약자 아니죠? 아닌 것 같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판을 아는 쪽이야. 어디까지 밀어붙이면 되는지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들. 지은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도 좀 화려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미 시작됐어.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둘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늘 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되찾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그들의 평범한 하루들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